닭이 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깍두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바 여러분, 그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2일 증시 깍두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상당히 난해한 하루고요. 특별히 미국 투자, 그 다음에 기술주 투자,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난감하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포감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이제부터는 공포감을 점점 줄여도 되는 시점인 거죠.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무서운 거지, 가격이 떨어진 거는 좀 무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공멸의 시작이다, 버블의 붕괴다, 그건 굉장히 두려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버블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이 없는 그 성장주들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쪽으로는 버블이 분명히 있었죠. 전기차 계통에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았고, 메타버스도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그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하고 반도체는 같이 놓고 보는데, 빅테크와 반도체는 시장 성장성이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기화되고 전자화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철강과 화학, 그 다음에 원자재, 이런 게 원자재였습니다만, 지금은 반도체도 원자재였는데 그 반도체 원자재의 소요량이 굉장히 큰 대신에 그걸 캐내고 있는 그 공장들의 역할은 상당히 아직 부족하다. 즉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열로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온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시장 모든 지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0.96% 빠져서 35,028, 그리고 S&P 500은 0.97% 빠져서 4,532, 나스닥은 또다시 1% 이상 빠지면서 14,340, 러셀 2000은 1.4% 빠져서 2,06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닌데 니켈, 은, 유가 등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는 이제 지금은 장중 고점에서부터 좀 밀려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거의 87불까지 갔습니다. 86.96불까지 가면서 12년 만에 최고치, 그렇게 오르는, 7년 만에 최고치인가? 하여튼 몇 년 만에 최고치,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강세였다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원자재 가격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둔한 금값마저 올랐습니다. 금값도 1.56%가 올라서 1,840불. 제가 금값 좀 이상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금은 이제 통화 대체재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원자재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제서야 오르는, 원자재, 그렇지, 원자재 쓰죠. 반도체 만들 때 금이 쓰여지죠. 우리나라의 MK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금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그 주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반도체 그 와이어 본딩 할 때 금을 쓰니까. 원자재 중에 하나죠. 금이.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은값은 2.98% 올랐고, 구리값은 1.54%, 니켈 값은 무려 5.8%, 팔라듐도 5.14% 올랐고요. 백금도 4.5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대부분 올랐는데, 그 미국의 소매 가격 3.39%, 옥수수는 1.7%, 대두는 2.2%, 그리고 설탕 가격도 2.3%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 오른 거에는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조금 상당히 있는데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테러 있었다는 건 어제 있었고요. 이미 알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제일 큰 문제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그 공격을 안 하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벨라루스에, 우크라이나 접경 벨라루스에 군대를 더 증원했다, 그래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이거는 뭐 공격하고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고장인데, 원유 송유관이
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87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85달러대에서 85.02달러네요. 거기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가 오겠죠. 인플레가 오는 겁니다.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5일, 26일이죠. FOMC 회의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FOMC가 끝나고 뭔가 발표가 나와야 이제 완전히 다 빠졌다 하고 다 빠질지, 아니면 불싸 이렇게 빠졌는데도 연준이 또 한 대 때려? 하고 한 번 더 빠질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을 한 4번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정도는 그냥 받아 먹으면서 조정 끝낼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이제 3번이 아니고 4번 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테이퍼링 3월까지가 아니고 2월까지 끝낼게 하는 것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1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거 받아 먹을게 하고 소화시키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상 4번 안 되겠는걸? 7번? 이러면 충격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 아니고 그 통화 긴축은 6월 달부터 할게. 금리 3월 달부터 올리고 6월 달부터 할게 이러면 한 번 정도는 충격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저만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술주들은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나스닥하고 다우는 지금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적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좀 충격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랠리에서 또 하나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 영국의 12월 CPI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몇 프로 올랐느냐? 5.4% 올랐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럼 당연히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원래 한다 했으니까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JP모건 글로벌에서는 그 영란은행이 2월 달에 25bp를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랠리는 됐는데 채권 금리는 안정되었습니다. 채권 금리는 하향 안정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1.9% 거의 갔거든요. 어제 오후에.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이제 장 빠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시장이 펼쳐질 때쯤 되니까 하향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사실 어제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한 11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가 올라오고 다른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경색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 초반에는 상승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 finbiz.com을 한번 전체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주식 맵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finbiz.com 내용 이제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페이스북은 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오큘러스 독점권으로 인해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2.5% 빠졌는데 오늘 오른 이유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오후 한국장에서 우리 쪽집게하고 분석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제 소니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잘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건 맞다고 봅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지금 게임 업체 중에서 양대 큰 축이 어디에요?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하나는 소니죠. 엑스박스. 그 다음에 엑스박스가 아니구나. 플레이스테이션. 그 다음에 마소의 거기가 마소가 엑스박스죠. 마소의 엑스박스가 서로 경합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IP를 물론 요즘은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IP를 가지고 있고 또 IP를 또 생성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를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니 이거 좋은 나쁜 딜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아시잖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제가 이거 52주 신저가 냈습니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이제 뭐죠? 성추행인가 성추행인가 성폭력인가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대처를 잘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사임한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똥값이 됐죠. 52주 신저가를 내면서 이 좋은 때에 신저가를 내면서 마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인수를 한 거죠. 정말 싼 가격에 위기의 회사를 걷어들인 거고 CEO하고 쿵짝이 잘 맞았죠. CEO는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유 에라 모르겠다 씨 회사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연명하게 되는 거예요. 꽁짝이 잘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싸게 매수를 했으니까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대표주들 중에서 안 떨어졌고 나머지는 떨어졌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반도체 이 핀비즈 그 맵에서 보시면 반도체 주식들이 특별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가보면은 그 파란 색깔이 좀 있죠. 필수 소비재 P&G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술 그 채권 금리는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만은 10년물 금리가 1.85 뭐 아예 안정이 되었다기보다도 이제 파죽지세로 금리 오르는 추세가 멈췄다는 거. 그다음에 2년물은 1.05%, 30년물은 2.17% 이렇게 되고 그다음 독일 10년물이 어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이게 장중에 플러스가 살짝 났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0095%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란은행 유럽에서도 저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독일 금리도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전 세계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붙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 고르기는 했으나 이게 다시 고점 찍고 밑으로 하향하는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살짝 떨어질 수는 있으나 연말까지 계속 2% 10년물 기준금리로 2%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갈 가능성은 꽤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기 때문에 금리도 자극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한 심리가 지금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술주들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들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주식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특별히 많이 오른 주식이 연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어제도 그렇게 8% 빠졌는데 오늘도 추가로 6% 빠졌고요.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빠졌고 그다음에 퀄컴도 3.5% 빠졌습니다. ASML도 빠졌고 엔비디아도 3%대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금리가 이제 하향되자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건 오케이인데 달러 약세에 따라서 다른 통화들도 반대로 강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강세폭이 좀 세네요. 원화 1187원 90전 그다음 위안은 지금 역외는 오히려 6.35인데 역내는 6.34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일 웃겼던 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2% 중반대의 통화가 강세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지금 최고 강세 5.75에서 5.43까지 달러 대비 통화가 강세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신흥국 이 원자재 통화국이 원자재 국가의 통화가 강세가 된다. 이것도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겠죠. 브라질이 뭐 사실은 뭐 첨단 하이테크 나라라기보다도 철광석이라든가 농산물을 파는 원자재 국가잖아.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철금속 다 올랐고 농산물도 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헤아라가 지금 한 달 내 최고 헤아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루에 무려 2.5% 정도나 강세가 되는 신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주 재미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락 수준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러셀 2000은 2458 고점에서 지금 2066으로 약 16% 떨어졌습니다. 소형주들의 하락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스닥은 한 달 내 고점 대비 9.8% 하락을 했고 그게 그러니까 15,901이었거든요. 근데 역사적 고점은 작년도에 있었던 역사적 고점 16,212였는데요. 고점 대비로는 약 11.5%. 제가 그냥 계산기로 두들겨서 끝점은 틀려요. 조금 11.5%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충분한 하락을 했다.
그런데 S&P 500은 고점이 4,817이었는데 지금 4,532입니다. 고점 대비 5.9%가량, 5.92% 정도가량 하락을 했고요. 다운은 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긴 하겠죠, 얘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 지금 5.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긴축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면 대략 한 10% 정도까지 하락할 것 같거든요. 20% 이렇게 긴축으로 가는 길목까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닐 거로 봐요, 이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다우가 한 6%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빠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도 같이 덩달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한 대략 그 S&P와 다우가 한 10% 정도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 추가로 한 4%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뭐 이런 걸로 하나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 해주냐가 핵심 타겟이 될 것이고, FOMC 회의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얘기가 나오면 오케이 끝, 다소하고 반등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세다 이런데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으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세다 이러면 뭐 하루 이틀 소화하면서 반등 이렇게 될 것이고, 예상치보다 FOMC에서의 대응이 매파적으로 세게 나오게 되면 추가 하락 이렇게 되겠죠. 시나리오 뭐 뻔한 거니까 이렇게 뻔한 게 되는데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된다? 금리 인상 3번 정도면 오케이 그냥 바로 상승, 4번이면 잠깐 쉬었다 상승, 그리고 테이퍼링 3월이면 바로 상승, 테이퍼링 마감 2월이면 조금 고민했다 상승, 통화긴축 얘기 없으면 뭐 그냥 상승, 근데 6월 달에 통화긴축 하겠다고 얘기하면 살짝 빠졌다가 상승, 더 땡겨진다? 조금 더 빠졌다 상승,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파워치는 누가 제일 파워치가 쓰느냐? 통화긴축이 파워치가 됐을 거다, 당연히.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그 다음에 제일 힘이 약한 거는 뭐 테이퍼링이 힘이 제일 약할 거고, 그 다음, 긴축, 금리 인상, 테이퍼링. 요 순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테이퍼링도 뭐 당장 끝낼래. 근데 당장 끝내면 이제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서로. 엮여 있으니까 테이퍼링 2월 달에 끝낼 거야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고, 통화긴축도 6, 7월 달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충격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성에 있으면 저 후위이긴 한데 다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붕괴가 되는 시나리오의 초석이냐? 심리는 그렇게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떨어지면 사람이 쫄거든요. 쫄면 자꾸 위축되면 나쁜 생각만 들어요. 그럼 내 레이더에선 나쁜 뉴스만 탁탁탁탁 박히거든. 근데 여기서 살아남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냉정하고 냉랭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몇 개 짜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보자, 시장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표들 발표됐는데,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신규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4% 증가한 연율 170만 채입니다. 예상치는 오히려 1.7% 하락이었는데 올랐고요. 기업들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역시나 4분기 중요한데 이제 실적 별로 안 중요해. 시장에서는 실적 안 중요하게 봐. 왜냐면 4분기 좋은 걸 알겠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돈을 줄이겠다는데 지금 그게 문제지. 됐어, 신경 안 써.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작년 4분기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70억 1천만 달러 82센트 작년보다 좋았고요. 모건 스탠리는 그 전에보다 4분기 순이익이 3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달러로 주가가 1.8% 상승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도 2분기 순이익 42억 2천만 달러, 주당 1.66달러로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가서 주가가 3%나 급등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상승했고요. 기술업종 기술업종과 금융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슈퍼게임이가 될 것이냐. 계속 이제 배진환 대표가 쓴 투자를 잘하는 것이라는 책 있죠. 이레미디어에서 나온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소환 내용을 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서 이제 매수매도 전법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금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자금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은 그 욕망을 좀 잘게 쪼개서 나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다가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분할 매수했는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 절반 이상 다 샀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떨어져. 예상은 한 10%까지밖에 안 빠질 거라고 봤는데 더 떨어져. 20%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손절인가? 아니에요. 더 사요. 그게 그분의 노하우예요. 제가 캐넨 만약에 거기서 더 빠져. 그래? 더 살게. 땡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고 와서 더 사.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분 신고 5% 이상 보유하게 돼서 지분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0% 빠지는 동안에는 분할 매수할 수 있죠. 근데 20% 빠져 분할 매수 하나? 30% 빠져 분할 매수 하나? 그게 근데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땡큐 시장이 오해하고 있네.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싸게 할인을 해? 박앤세일하네. 이거 떨이 오케이. 자 우리가 명품을 10% 할인하면 좋다고 하죠. 근데 20% 할인하면 더 좋다고 하죠. 만약에 30% 할인한다면 여러분 사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명품 중에서 팔다가 기스난 거는요. 직원들한테 한 80% 90%로 세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사실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줘. 내가 다 받아 먹을게. 뭐 이러지 않겠어요? 300만 원 하던 여자 백을 한 40만 원에 팔아. 진짜야. 가짜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10개만 주세요. 20개만 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왜?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여러분들이 슈퍼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걸 계속 아무리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그 손절매한 것처럼 전혀 다른 일이 뻥 터지면 그거는 손절을 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확실하다면.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은 그렇게 많이 빠질 주식을 사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사는 거죠. 계속. 네. 자, 이게 여러분이 투자해서 부자 되는 방법. 이런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그래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면 여러분은 부자 될 준비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책이 없네. 책.